이번 시간에는 섹션 11.2 Calculus with Parametric Curv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Parametric Equation, 즉 패러미터에 관련돼서, 즉 Parametrization에 관련돼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Parametric Equation에 대한 그 커브에 대한 이제 탄젠트하고 넓이 이런 부분, 즉 캘큘러스 미적분에 관련돼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탄젠트 라인하고 이제 에어리어를 살펴볼 건데요. 자, 어떤 패러메트라이즈드 커브, 즉 패러메트라이즈드 커브라는 얘기는 x하고 y가 패러미터 매개 변수 t에 관한 함수로 주어져 있는 거죠. 즉 x는 f of t로 주어져 있고 y는 g of t로 주어져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디퍼런셔블을 하다는 얘기는 t점에서 어떤 t에서 디퍼런셔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f하고 g 자체가 둘 다 각각이 이제 t에 관해서 미분 가능할 때 우리가 이 패러메트라이즈드 커브가 이제 t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앞에서 배운 이제 미적분학 이론에서 체인 룰을 쓰는 겁니다. 연쇄 법칙을 쓰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얻을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은 시어럼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all three derivative exist, 즉 모든 이제 미분이 3개가 존재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dx dt가 이제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어떠냐면 dy dx는 이제 dy dt 이건 나누기 dx dt를 하면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자, 우선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살펴봤었죠.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뭐 연쇄법칙에서 늘 증명할 때 이제 델타 y 분의 델타 t 분의 델타 x 델타 t가 지금 뭐냐면은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극한을 델타 t가 0으로 보내면 델타 t가 0으로 가면은 즉 델타 x도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델타 x가 0으로 가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은 분모에 각각 보내고 분자에 각각 보내는 형태니까 이제 분모 타입은 dx dt가 될 거고 분자는 dy dt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우변은 dy d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정을 한 게 3개의 모든 미분이 존재한다고 가정했다. 즉 다른 말로 y가 x에 관해서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을 했고 x하고 y가 t에 관해서 미분 가능하다고, 즉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dx dt는 그리고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서 dx dt는 0이 아니라고 가정이 되어 있을 때 dy dx는 이제 델타 t를 나누는 형태하고 나누어서 이제 극한을 보내는 형태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제 체인 룰에 의해서 dy dt를 이제 dx dt로 나누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증명은 앞에 이제 체인 룰을 살펴봐서 똑같이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미분한 타입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는 두 번 미분한 게 나와 있는데 우선은 x하고 y가 어떻게 되냐면 y가 x 두 번 미분 가능하다, 즉 x에 관해서 두 번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즉 dx dt가 0이 아닌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y를 x에 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은 이제 이거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y'은 dy dx를 우리가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 걸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자, 우선은 d제곱 y dx의 제곱은 결국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dy dx를 x에 관해서 한번 미분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즉 이 안의 파트가 뭐가 되냐면 지금 y'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dy'을 dx에 관해서 미분한 거고요. 그럼 앞에서 이제 y'이 이제 t에 관한 매개변수의 형태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좀 전에 바로 앞에서 한번 미분한 것을 체인룰 형태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dy'의 dt
나누기 dx 나누기 dx dt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dx dt, 즉 x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것 분모가 0이 또 아니어야지 이 자체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y를 x에 관한 미분한 세컨 데리버티브는 궁극적으로 y를 x에 관해서 한번 미분한 그 함수에 대해서 t에 관해서 미분을 한 것을 x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걸로 나누어 주면 된다. 그거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되니까 가정에 주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즉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해보면 x하고 y가 패러메트릭 커브, 즉 패러메트릭 이퀘이션으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y를 x에 관한 함수로 생각을 해서 한번 미분한 것은 이제 y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것을 이제 x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걸로 나누는 형태로 처리가 될 거고요. 두 번 미분한 것도 조금 전처럼 우리가 t에 관해서 미분한 형태로 변형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y를 x에 관한 first derivative하고 second derivative를 다 이제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두 가지 시어럼에 대한 요약이겠죠. 자, 한번 이그젬플을 살펴보죠. 이제 어떤 이제 커브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패러메트릭 커브가 주어져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패러메트릭 이퀘이션이 주어져 있고 인터벌이 주어져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패러메트리제이션이 되어 있다라고 구성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앞에서. 그래서 이제 패러메트릭 이퀘이션하고 도메인이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커브를 이제 매개화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두 개의 요소를 우리가 이제 이 컵에 대한 이제 매개화를 구성한다 이렇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여튼 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제 루트 2,1 즉 루트 2,1이 언제냐면 t가 4분의 파일 때 루트 2,1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점에서 이제 탄젠트 라인을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탄젠트 라인을 구하는 거는 솔루션을 보면 y를 1을 빼고요. 어떤 미분 계수가 있을 거고 x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즉 이 미분 계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x가 루트 1일 때. 그러면 즉 이 미분 계수가 dy dx를 구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dy dx는 t에 관해서 미분한 거 x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걸로 나눠주면 된댔죠. 그러면 여기서는 t에 관한 펑션이니까 즉 t를 4분의 파이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y하고 x를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것만 남았겠죠. 즉 y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탄젠트 t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t가 될 거고요. 시컨트 t를 이제 t에 관해서 미분하면은 시컨트 t에 그 다음에 탄젠트 t가 되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분자는 시컨트 즉 코사인 t분의 1이 될 거고요. 분모는 탄젠트니까 사인 t분의 1이 되어서 t분의 여기 코사인 t가 되어서 약분이 될 거고요. 즉 코시컨트 t가 되겠죠. 그럼 t 자리에 우리가 4분의 파이를 넣는 거니까 얼마가 되냐면 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 값의 역수니까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자리에 루트 2를 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y는 루트 2x에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우변에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y 이퀄 루트 2x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t가 4분의 8일 때 루트 2,1을 지나겠죠. 이거는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시컨트 4분의 파이는 즉 코사인 값을 구해야 되니까 루트 2분의 1일 거고요. 역수를 취하면 루트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에 이제 4분의
파이를 넣으면 1이니까 이때는 1이 지나니까 2,1을 지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그 점에서의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y = 루트 2x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제 뭐 제가 답은 빨간색으로 이제 심플해서 답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length of a parametrically defined curv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개적으로 이제 정의된 커브, 즉 다른 말로 하면 곡선이 이제 매개화되어졌다라는 얘기니까, 즉 parametric equation이 하고 도메인이 같이 있다라는 얘기죠. 패러미터 인터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주어져 있다는 거니까 그 주어져 있을 때 length, 길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길이. 곡선이 있으면 어떤 곡선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가 물론 아시겠지만 C가 앞에서 이제 배웠겠지만 한번 여기서 살펴보면 C가 이제 커브가 되어 있는데 parametrically로 주어져 있다는 거죠. 매개화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 매개 방정식, 매개 변수 방정식이 있겠죠. 그 매개 변수 방정식은 x는 f of t, y는 g of t고, 이제 패러미터 인터벌은 a가 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걸 가정할 거냐면 f하고 g가 이제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책에서 쓰는 이 말은 뭐냐면, 의미를 하는 게 이제 f하고 g가 연속인 1차 미분을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미분 가능하고요. 한 번 미분한 함수가 이제 연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고 최소한 f'하고 g'이 연속이 되는 형태를 이제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어떠냐면 또 어떤 걸 가정하냐면 이제 f'하고 g'이 동시에 0이 되진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스무스하게 가다가 두 포인트가 동시에 0이 되면은 어떠냐면 어떤 포인트에서 갑자기 꺾이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너나 이제 끝이 뾰족한 형태, 커스프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동시에 0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런 점이나 코너에 이를 꺾이는 포인트들이 없다는 얘기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곡선이 스무스하다, 부드럽게 이어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런 커브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무스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다라는 얘기는 f하고 parametric equation, 즉 f하고 g가 미분 가능하고 f'하고 g'이 연속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무스 커브라는 얘기는 이제 그 continuously differentiable에 더해서 f'하고 g'이 동시에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스무스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스무스 커브를 가정하고 우리가 쭉 전개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커브가 그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 곡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면, 우선은 이제 XY 평면에 다음과 같은 이런 곡선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곡선이 이제 커브 C가 있는 건데요. 이 곡선을 어떻게 구할 거냐 한번 살펴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라인 세그먼트를 나누겠죠. 즉 이제 라인을 선분을 세분해서 나누겠죠. 나눠서 그 포인트들을 이제 직선으로 이어서 그 직선들을 썸한 것들을 처리를 하겠죠. 그것을 이제 극한으로 보는 형태로 우리가 정의를 보편적으로 여태까지 했었죠. 자, 그래서 살펴보면, 자, 다음과 같이 이제 A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B점이 있습니다. 자, 커브 위에서 임의의 점들을 이제 P0, A점이 P0, B점은 PN이라고 잡고 P1, P2 쭉 해서 PK, PK 플러스 1을 잡았습니다. 쭉 잡았고 이 포인트들을 서로 직선으로 이었죠. 이렇게 빨간 선으로. 직선으로 이었으니까 이 라인들을 다 더하면 되겠죠. 근데 직선으로 이었으니까 곡선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간격을 무한대로 이제 0으로 보내면 되겠죠.
이제 극한으로 0으로 보내면 제일 큰 구간을 이제 0으로 보내면 균등하게 나눠줬고 이제 비균등하게 나눠줬는데 가장 큰 이제 세분의 길이를 구간을 0으로 보내는 거죠. 보내면 작은 것들도 당연히 0으로 갈 거니까 극한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얘기를 해보면 우선은 A, B의 패스를 A, B의 선분을 n 등분을 하고요. 그 n 등분을 했을 때 A를 A0, 끝점을 Pn이라고 주면 P1, P2 쭉 컴포넌트가 있겠죠. 포인트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점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이제 A, B의 이제 분할을 이루겠죠. A, B를 등분해서 쭉 나누는 형태가 되겠죠. 그때 등분했을 때 그러면 P1하고 P2, P3 쭉 나타내는 점들이 이제 P0, T 서브 0, T 서브 1, T 서브 2 쭉 해서 마지막엔 T 서브 n이 될 겁니다. Tn은 이제 B가 될 거고요. 이렇게 나누면 PK의 포인트는 F of TK, 그 다음에 G of TK가 되겠죠. K 위치의 포인트. 그러면 이 점들을 이제 앞에서 슬라이드에 보셨듯이 라인으로 쭉 이었습니다. 자, 쭉 이었으면 그 선분이 있겠죠. 그래서 선분들을 이제 연속적인 점들을 이제 세분의 한 구간에 이제 세분들이 있겠죠. 그 세분의 연속적인 점들을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이제 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직선으로 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러면 대표적인 한 라인의 길이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지금 다음 전에 보시면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여기 포인트를 PK-1이라고 하면 요 길이를 한번 확대해서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PK-1하고 PK의 이 길이는,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델타 간격으로 썼죠. 그래서 루트 여기 증분이 있겠죠. 여기에 이 포인트하고 여기 포인트의 증분이 델타 XK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의 증분이 델타 YK가 될 겁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델타 XK의 제곱 플러스 델타 YK의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서 물론 델타 XK하고 델타 YK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듯이 이제 TK점에서 TK-1점을 빼면 되겠죠. 즉 이거는 포인트가 PK번째 점에 X포인트가 될 거고요. 이거는 PK점에 K-1점에 X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G는 G of TK는 PK점에 Y포인트가 될 거고 G of TK-1은 P점에 P의 K-1포인트의 Y점이 되겠죠. 그럼 서로 빼서 제곱을 한 것이 이제 각각 컴포넌트, 직각삼각형을 세워서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우면 이제 LK의 이 빨간색 라인의 길이가 될 겁니다. 여기 빨간색 라인의 요 라인의 길이가 될 겁니다. 그럼 각각 그것들을 다 LK를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하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직선으로 라인인 것들의 썸이 되겠죠. 그러면 LK의 K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1부터 시작하겠죠. N까지. 그러면 라인 세그먼트의 길이의 전체 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합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극한을 가장 큰 구간을 P의 놈이라고 보면 0으로 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스토리는 이렇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이 점을 적당히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밸류 시어럼을 적용을 하면 이 두 개 차이는 델타 TK의 이제 패러메트릭 이퀘이션이니까 T가 매개 변수가 되겠죠. T에 관한 함수니까 F'의 TK 스타가 될 거고요. G는 이 사이는 TK의 2스타가 될 겁니다. G'. 물론 TK는 스타는 전부 다 개구간 TK-1하고 TK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즉 폐구간 이제 TK-1하고 TK 사이에 TK 스타하고 TK 2스타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으로 여기 윗부분을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이제 미분 형태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LS 이제 n개의 이제 부분 합은 지금 이 형태 그대로 쓰고, 여기는 아까 뭐로 바뀌었냐면 이 부분은 f의 프라임의 tk의 스타의 제곱에 델타 tk의 제곱이 될 거고요. 델타 yk의 제곱은 g 프라임의 t의 k의 투스타의 제곱에 델타 tk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델타 tk의 제곱은 루트 밖으로 뽑아내서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놈이 0으로 보내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놈이 지금 여러분은 조금 생소할 건데요. 여러분은 여태까지 n 등분을 균등하게 나눴지만 비균등하게 나눠도 일반적으로 리마니언 인테그럴은 성립하거든요. 근데 가장 큰 구간만 0으로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맥스 어떻게 보시냐면 맥스 여기에 tk-tk-1 k는 1부터 n까지 이것들의 길이의 가장 큰 것을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큰 것을 0으로 보냈다는 얘기는 가장 작은 것, 다른 것들도 다 0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자체가 이제 definite integral 정적분의 정의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바뀌면서 델타 tk는 dt로 바뀌고 안에 거는 미분 형태로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차이는 뭘까요?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원래라면 여기 tk 스타가 전부 다 같은 포인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definite integral로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 같은 점이 any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구간 tk-1하고 tk 사이 구간에 any 포인트가 있으면 되는데 그 두 개는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달라도 같이 definite integral로 정의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f'하고 g'이 이제 연속이라서 우리가 적당하게 전개를 해서 이제 뭐 변형을 해서 처리를 하면 이제 해석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하면 이게 점이 다르더라도 같은 점으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점으로 취급을 해서 정적분으로 바로 바꾸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이라서 미적분의 내용에서는 그냥 두 개 f'하고 g'이 연속이면은 같은 포인트로 취급을 해도 상관없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곡선의 길이를 살펴봤기 때문에 저렇게 극한으로 처리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곡선의 길이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C가 우선 패러메트리컬리로 정의되어 있다. 즉 패러메트리제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패러메트릭 이퀘이션이 있는 거고 패러미터 인터벌이 있겠죠. 그래서 이퀘이션하고 인터벌이 주어져 있을 거고요. 당연히 여기서는 우리는 스무스 커브를 고려했기 때문에 F'하고 G'이 컨티뉴어스하다. 그리고 동시에 0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C가 traversed exactly once, 정확하게 이제 한 번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t가 증가할 때, from a에서 b로 증가할 때 이 곡선은 한 번 이렇게 훑어간다라는 겁니다. 두 번 훑어가면 이제 한 번 꺾었다가 다시 또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의 카운트가 3번이 되겠죠. 아니면 다른 형태로 가든지. 여튼 지나왔다 다시 올라가면 3번의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곡선의 길이를 더 카운트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전체 곡선의 길이보다 더 중복적으로 포함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한 번 지나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그 곡선의 길이를 카운트하는 거니까. 자, 우선 정확하게 한 번 이제 지나가면 이제 C에 대한 곡선의 이제 C에 대한 이 커브에 대한 길이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조금 전에 유도했듯이 데포니 인테그럴의 이제 값으로 정의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곡선의 길이 정의할 때 이렇게 썼고, 이제 예를 들면 y 꼴 f 오버 x 형태로 주어져 있다면 이걸 매개 변수는 이렇게 취급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파트에 들어오는 거는 미분하면 1이 되니까 1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g 파트는 f니까 f't의 제곱이 되어서 루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y 꼴 fx의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는 L은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루트 1 플러스 f'의 x의 제곱 dx 형태로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썼었죠, 앞에서. 자,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그젬플을 한번 살펴보죠. 자, 어떤 이제 find the length of the circle of radius r. 그 radius는 반지름, 반지름이 r인 원의 길이를 이제 찾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defined parametrically by x는 r cosine t, y는 r sin t. 이 자체는 이제 t는 0에서 2파이니까 1이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1이 되는지를 어떻게 살펴보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궁극적으로 r제곱 코사인 제곱 t이고 r제곱 사인 제곱 t니까 즉 r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r인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1에 대해서 반지름이 r 1에 대해서 이 곡선의 길이는 우리가 2파이r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정적분, 즉 definite integral을 통해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왜 2파이r인지 이제 외우지 않고 지금 보일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공식에 넣어서 바로 적용을 하면 t 범위는 0에서 2파이고 한 번 훑어가겠죠. 그리고 미분 다 가능하니까 루트, 여기는 x를 f, 이 부분에서는 f'의 t의 제곱, g'의 t의 제곱 dt니까 대입을 하면 되겠죠. f'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f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r의 sin t니까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겠죠. r 제곱에 sin 제곱 t. 그 다음에 g는 미분하면 r sin t를 미분하면 r cosine t가 되겠죠. 그럼 제곱하면 r 제곱에 cosine 제곱 t 분의 dt가 될 거고요. 이거는 r 제곱으로 묶으면 sin 제곱 플러스 cosine 제곱은 1이니까 궁극적으로 인테그럴 0에서 2파이까지 r의 dt가 될 거고요. 2파이r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문제는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거는 이 파트는 우리가 루트 f의 프라임의 t의 제곱, g 프라임 t의 제곱 값을 구하면 r 제곱의 루트를 씌우는 형태가 될 거고, 궁극적으로 r이 될 거고, 이제 정적분을 취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플하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arc length differential이라는 arc length 미분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for parametrically defined curve, 즉 매개적으로 이제 정의된 곡선이 있다는 거죠. 그럼 매개적으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x하고 y가 파라미터 t를 갖는 어떤 펑션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고요. 구간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파라미터 인터벌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때 arc length 펑션은 뭐냐면은 우리가 좀 전에 이제 곡선의 길이 정적분을 했었죠. 그걸 위에 윗끝에 함수 형태로 줘서 이제 a에서 시작을 해서 t로 쓰는 이런 definite integral 값을 s of t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s of t를 뭐라고 부르냐면 arc length fun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곡선의 길이를 나타내는 펑션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f'하고 g'은 아까 스무스 커브면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면 연속이라고 했고, 루트를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워도 연속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인테그랜드, 즉 피적분함수가 연속이니까 우리가 펀더멘털 시어럼 오브 캘큘러스를 쓸 수 있겠죠. 미적분학 기본 정리를 쓰면 궁극적으로 이 아크랭스 S of t에 관한 펑션에 대한 미분은 어떻게 되냐면 미분 형태로 디퍼런셜 형태로 쓰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ds dt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루트 f'의 t의 제곱 g'의 t 제곱 이런 형태로 쓰겠죠. 그걸 이제 dx는 우리가 양쪽에 이제 dt를 곱한 형태로 이런 형태로 쓸 겁니다. 물론 여기서 dx dt는 뭐겠어요? 이 부분이 이제 f'의 t가 될 거고요. 이 부분은 g'의 t가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걸 좀 더 이제 압축해서 이제 간단히 표현하면 이게 제곱이니까 dx가 분자에 2개 있고 분모에는 dt가 제곱이 2개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나누기 형태로 조금 취급해서 심플하게 보면 분모에 dt의 제곱이 있으니까 루트 밖으로 오면 dt가 하나 나와서 이 dt하고 서로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ds는 루트 dx 제곱 플러스 루트 dx의 제곱 플러스 dy의 제곱이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즉 간단히 표현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rclength라는 펑션을 살펴봤고 arclength의 미분 디퍼런셜 폼은 다음과 같이 여기 위에 dt 형태로 주어진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여기 위에 부분으로 이걸 이제 dt를 이제 더 추격해서 소거를 시켜서는 루트 dx의 제곱 플러스 dy의 제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용이 뭐냐면 살펴보죠. 지금 내용은 이제 레볼루션에 대한 이제 surface의 area다. 즉 회전을 했을 때 즉 어떤 커브가 있으면 즉 이런 형태의 만약에 커브가 있다고 보죠. 좌표 평면에. 자, 커브가 있다고 보면 이걸 x축에 회전을 하면 이런 식의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회전을 시켰으니까 x축으로 중심으로 이제 한 바퀴 회전시키면 이런 회전체의 서피스가 나오겠죠. 이제 곡면이 나올 건데 이 곡면의 이제 건널비를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아크랭스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궁극적으로 요 순간에 요 단면의 곡선의 길이 즉 회전을 x축으로 회전을 시켰으니까 이 곡선의 길이는 여기가 y 값이 되겠죠. 여기 반지름은 y가 될 거고 회전을 시켰으니까 곡선의 둘레는 2파이 y가 될 겁니다. 이 2파이 y를 궁극적으로 뭐에 관해서 적분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면 아크랭스의 이제 디퍼런셜에 관해서 적분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크랭스는 어떻게 바뀌냐면 인테그럴 0에서 a에서 b까지 2파이의 아크랭스 형태로 바뀌는 건데 구간은 조금 빼놓고 얘기를 하죠. 2파이 y의 ds를 이제 인테그럴 2파이 y의 ds dt dt로 바꾸고 ds dt를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서 주어졌던 요 연산으로 대입을 해서 바꿔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순간적으로 회전하는 그 원주의 길이를 이제 아크랭스를 커브를 따라서 우리가 적분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t로 바꿨기 때문에 적분 구간은 a에서 b 형태로 바뀌겠죠. 여기서는 s에 관한 적분으로 주어져야 될 거고요. 앞부분에서는 자, 그 다음에 y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 반대가 되겠죠. 반지름이 x가 되니까 2파 x에 ds가 될 거고 ds는 앞에서 봤듯이 루트 이 형태로 아크랭스에 대한 디퍼런셜로 바뀌니까 이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레볼루션 회전체에 대한 서피스 곡면에 대한 넓이는 회전했을 때 그 나타나는 단면에 대한 원주를 어떻게 하냐면 아크랭스를 따라서 적분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제를 하나 살펴보죠. Standard parametrization of the circle of radius 1, centered at the point 0, 1 in the xy plane is 쭉 parametric equation이 있고요. 즉 다른 말로 뭐냐면 0,1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이 1의 표준 이제 parameterization 그 매개화 형태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x는 코사인 t, y는 1 플러스 사인 t의 형태다. 그리고 t는 0과 2파이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using this parameterization 이 매개화를 이용해서 이제 뭐냐면은 x축을 중심으로 했네요. x축을 중심으로 서클을 이제 회전하는 거에 의해서 이제 휩쓸려진 스쳐가는 이제 공면이 있겠죠. 그 공면의 에어리를 구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0,1을 중심으로 솔루션을 보면 이제 문제를 이해를 해보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요. 0,1이니까 여기가 0,1일 거고 여기에 이제 이런 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0,1인지를 가만히 보면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하면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사인 제곱 t가 되어 가지고 1이 되겠죠. 그래서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을 나타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x축으로 회전을 시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원이 쭉 돌아가서 어떻게 그려야 되죠?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거고 회전이 생기겠죠. 이렇게 요 안에도 생길 거고 좀 그림이 좀 그런데 쭉 돌아가서 다시 그리죠. 다시 그려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반지름이 1인 원이 있고요. 돌리면 이제 도넛 모양의 쭉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형태를 쭉 그리겠죠. 회전을 했으니까 쭉 원이 이렇게 이어져서 돌아오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입체감이 영 없는데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때 이제 그 회전 공면에 대한 이제 건널비를 구해라 이 얘기인 건데 우리가 앞에서 따라서 그대로 전개를 하면 되겠죠. 즉 건널비를 s라고 두면 이 s는 조금 전에처럼 x축에 회전을 했으니까 2파이 y가 될 거고요. ds가 되겠죠. 회전체. 그리고 회전체의 공면으로 쭉 돌아갈 거고 여기 뭐 아래 끝 위 끝이 적당히 있을 거고요. 그러면 t에 관해서 바꾸면은 2파이 y에 ds dt의 dt가 되겠죠. 그럼 t는 0에서 2파이니까 즉 0일 때는 우리가 0일 때는 지금 이 포인트가 어디를 가르치나요? 0일 때는 1,1이니까 이 점을 가르치죠. 요렇게 돌아가니까 한번 스쳐가겠죠. 그래서 각각의 공면의 형태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원의 둘레를 구해서 쭉 훑어가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적분될 거고 여기서는 0에서 2파이까지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이 값은 0에서 2파이까지 y는 뭐냐면은 1 플러스 sin 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s dt는 뭐냐면은 우리가 루트 dx를 t에 관해서 미분해서 제곱한 거 dy를 t에 관해서 미분해서 제곱한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궁극적으로 코사인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i니까 사인의 제곱 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은 코사인 t니까 제곱하면 플러스 코사인 제곱 t가 돼서 궁극적으로 이건 1이 되겠네요. 그러면 1이 될 거고 여기가 dt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값만 구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 값
이쪽에 살펴보죠. 2파이는 그냥 그대로 빼면 될 거고 1은 1t가 될 거고요. 어떤 걸 미분하면 사인 되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t를 미분해야 사인 되겠죠. 그래서 t는 0에서 2파이. 그래서 2파이가 그대로 있을 거고 2파이에서 2파이가 될 거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코사인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은 2파이를 넣으면은 코사인 2파이는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을 넣으면은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똑같이 플러스 1로 아래 끝이니까 플러스 1로 바뀌겠죠. 그럼 공적으로 4파이 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4파이 제곱이 이제 공적으로 이 표면의 건널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살펴보면 이제 쭉 정리를 솔루션을 구하면 결국은 x축에 회전을 했으니까 우리가 2파이 y가 붙을 거고 아크 랭스를 따라서 적분을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a, b까지 적분 구간을 설정을 하면 된다. 그래서 t의 범위는 0에서 2파일 거고 이 값을 적당히 구해서 적분을 하면 4파이 제곱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섹션 11.2에서 우리가 패러메트릭 커브에 대한 이제 캘큘러스, 즉 미분의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넓이라든지 그 다음에 곡선의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전체의 이제 서피스에 대한 이제 에어리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